예, 안녕하세요. 키워드 행작입니다. 오늘 6회 모의고사예요. 자, 1번 하겠습니다. 신제도론 나왔는데 항상 신제도론은 이제 구제도론과 비교되든지 아니면은 좀 어렵게 나왔을 때 행태주의라든지 다원주의와 비교될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는 그 내부적으로 합리선택 신제도론, 역사 신제도론, 사회학 신제도론이 있거든요. 자기끼리 비교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이제 어떻게 주어졌나를 봐야 돼요. 자, 옳지 않은 거네요. 1번 틀렸는데 뭐가 틀렸냐면요. 자, 제도 그 자체만 기술하는 건 누구다? 구제도론이야. 1조에 뭐가 있다, 2조에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치? 반면 신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제도가 실제 어떤 영향을 줬는가? 이 제도 때문에 다른 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또는 이 제도 때문에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치? 답은 1번 틀렸어. 바뀌었어, 지금. 이 친구는 그 제도 그 자체에 대한 기술보다는 그 효과를 보는 거고요. 그 결과 그 제도 그 자체에 대한 기술이 정치학, 법학이라면은 우리는 그 효과를 보다 보니까 행정학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말이 맞다면 밑에가 봐봐. 하나 제도를 뭐라 분석 틀이야. 이 제도를 가지고 다른 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구제도론이 어떤 바람직한 제도를 설명하는 규범 이론이라면 신제도론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걸 설명하다 보니까 실증적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구제도론이 공식적 정보에 한정한다면 이 친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관계도 뭐다? 제도예요. 관계를 이루고 있는 모든 요소들. 그 다음에 그 결과 제도가 왜 나왔는지, 왜 변할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여기를 평가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합리주의는 제도를 합리적 도구로만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도구일 수도 있지만 이 제도 때문에 그 현실의 제도가 우리 합리성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합리주의는 제도를 도구로만 보는 거지 현실적인 제약이라든지 비합리성 같은 걸 보지 못해요. 또 다원주의는 국가 제도를 중립으로만 봐요. 그냥 사회 영향받는 요소로만 보는 거지 이 제도 때문에 사회가 달라진 걸 설명하지 못해요. 또 행태주의는 제도가 없죠. 인간 행태만 가지고 설명한 이론이지 제도 영향력을 보지 못해요.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자, 3대 변수는 구조, 인간, 환경이고 고전, 신고전, 현대죠. 구조가 전체 틀이라면은 기능은 이 전체 틀에 있는 요소들의 역할이에요, 역할. 이것도 체제론 시각이고 4대 변수고 그다음에 이념은 5대 변수가 됩니다. 주로 3대 변수만 보시는데 4대, 5대도 좀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환경은 처음엔 결정론이었어요. 60년대 초반에는 환경이 조직에 영향을 준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직도 환경을 바꿀 수 있어요. 상호작용이다. 맞는 말이다. 영향도 받는다. 수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능동적으로. 그다음에 구조 설계했던 이유는 구조만 설계하면 성과 나온다는 거였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공식 구조가 최적의 업무 수행을 보장해 주니까 구조만 설계했던 거고 이게 안 되니까 인간도 연구하는 거고 상황이 변하니까 환경도 바꾼 겁니다. 다음에 4번 틀렸죠? 구조만 보겠다, 인간만 보겠다는 거는 조직 내부만 보겠다는 거든 폐쇄 체제지 개방이 아니라 폐쇄가 돼야 되고 환경이 되면서 개방이 됩니다.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사바스는 10가지 변수가 나와야 돼요. 10가지 모형이 나와야 돼요. 결정자가 누구인가, 정부인가, 민간인가, 생산자가 누구인가, 역시 정부인가, 민간인가. 그치? 공급 결정이고 이건 말 그대로 생산 집행이에요. 민간 위탁은 정부가 결정한다, 민간이 생산한다. 경쟁 입찰이야. 누구하고 계약할 건데, 계약인데 다양한 민간 업자들하고 경쟁을 붙인 다음에 입찰시키겠지. 이러다 보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사람들한테 계약할 수 있을 겁니다. 경쟁 입찰이 포인트고요. 그 결과 기술 개발과 서비스 개선, 질이 좋아지겠지. 2번 틀렸죠? 보조금은 적자 사업이야. 돈이 안 돼. 민간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러니까 그 비용의 일부를 대주는 거야. 현물이나 현금으로. 그다음에 일부 비용은 정부가 대주고 나머지는 누구한테 받는다? 소비자한테 받아요. 그치? 나머지는 반면에 어떤 구역에 공급권 주고 전액 소비자로부터 비용 받는 건 누구다? 이거는 면허제도야. 그래서 민간 위탁은 100% 정부가 준다. 보조금은 일부는 정부가, 일부는 소비자가. 면허제도는 민간이 소비자가 전부 돈을 대야 돼요. 정부는 규제를 할 거고요.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구매권은 수익 사업이야. 이러니까 사회학자한테 이용하라고 쿠폰 주면은 이미 경쟁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교육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주택 같은 거를 골라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수익 사업이다 보니까 선택권이 있고요. 소비자한테 줄 거니까요. 주로 약자한테 주다 보니까 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반면에 자조활동과 자원봉사가 비교되죠. 타인을 위해 보수받지 않고 하는 게 자원봉사라면은 애초에 내가 쓰려고 했는데 타인도 이득 보는 게 자조활동이에요. 답은 2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리성이죠. 합리성은 여러 가지 겹쳤는데 가장 기본 합리성은 목표와 어떤 행동이나 대안이 부합하는가? 이게 내용 합리성, 실질 합리성. 인간이 어떻게 찾아가는가? 이성적으로 이게 과정 합리성이 밑에 있죠. 어떤 너의 행동이나 대안이 이 목표에 비추어 얼마나 부합하는가. 이게 원래 의미 합리성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목표도 명확해야 되고 대안도 분명해야 되거든. 일명 합리 모형이 돼야 돼. 잘 안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너의 능력에 비추어서 얼마나 이성적으로 찾아가는가를 찾는 게 사이몬의 과정 합리성, 절차 합리성이야. 그래서 내용 합리성이 합리 모형이라면 과정 합리성은 되게 만족 모형적이에요. 답이 그 얘기다 지금. 4번은 맞는 말입니다. 1번은 배보예요. 배보가 말한 법은 이성이야. 이성에 의해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는 정도. 이게 형식 합리성이고 근대 산물이고 관료제가 대표적이에요. 반면에 법적 합리성과 정치 합리성은 이건 만화인 모형이죠. 디직 모형이죠. 여기서 말한 법은 뭐다? 선례 같은 것들이야. 선례 부합성, 예측 가능성 같은 것들. 3번 틀렸습니다. 정치 합리성은 다양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의 바람직함이에요. 반면에 어떤 목표와 수단의 존재, 인과성만 보는 건 기술 합리성이죠. 최적의 대안이라든지 어떤 대안이 이 목표 달성에 기여했는가, 기여하지 않았는가 보는 건 기술 합리성이다. 답은 3번 틀렸죠. 여러 명의 학자가 막 겹쳤어, 지금. 베버도 있고, 디징도 있고, 사이먼도 있고요. 답은 3번 틀렸습니다. 자, 체제와 정책 인쇄 둘이 비교했을 때 얘가 좀 더 뭐가 되는 거야? 질적이 왜? 사회 전체 시각에서 효율성만 보는 거야.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 전체를 보겠지만 형평성도 볼 거고 개인의 배분도 볼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얘가 좀 더 질적이다, 양적이다, 효율성이다, 형평성이다. 얘는 가진 자 100만 원과 못 가진 자 100만 원이 동급이지만 얘는 가진 자 돈과 못 가진 자 계급의 돈은 가중치가 달라져요. 자, 어쨌든 간에 체제든 정책이든 둘 다 거시적인 건 맞아요. 그렇지? 근데 요 문장 가지고는 구별하기 힘든데 어쨌든 행태 과학은 오늘 사실만 연구하고 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었죠. 이제 사회 문제 해결에 이제 과학적 기법이 들어온 게 뭐가 돼? 정책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미시적이라는 건 뭐냐면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요 전술만 보는 조그만 대안만 맡은 거야. 이게 관리과학인데 관리과학은 너무 미시적이었고 행태과학은 역시 사람만 보기에 미시적이죠. 그다음에 사실만 연구하다 보니까 사회 문제에 기여를 못했죠. 이걸 비판하면서 등장한 분석 맞습니다. 다음 2번 틀렸네요. 사회 전체 시각에서 오늘 효율만 보는 건 누구다? 체제 분석이야. 관리과학이 미시적이고 행태과학도 미시적이야. 그다음에 체제 분석도 거시고 정책도 거시예요. 이건 똑같아요 지금. 거시적이지만 얘는 오늘 효율성 시각에서만 얘는 형평성 시각에서 볼 거예요 이게. 답은 2번 틀렸습니다. 그 결과 경제만 보는 게 체제 분석이라면 얘는 경제 말고도 행정이라든지 사회라든지 정치까지도 다 볼 겁니다.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사바티어 지전한 모형. 사바티어 매지매니언 원래 하향 시각이었죠. 하향 시각은 최고 책임자 시각에서 내려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가 뭐로 바뀐다? 사바티어는 지지연합 모형에서 통합으로 바뀌어요. 지금은 이 사람 시각이 아니라 현장을 볼 거야. 현장에는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찬성연합, 반대연합이야. 자기 신념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게임을 벌이고 있어요. 여기를 보다 보니까 분석 단위는 현장이니까 상향이 돼야 돼. 2번 틀렸어요. 분석 단위는 현장이니까 상향이야. 여기다 영향을 주는 걸 하향 쪽으로 설계해 보는 게 바로 사바티어 모형이에요. 답은 2번입니다. 1번은 뭐냐면 사바티어가 80년대 초반 모형인데 그 전까지는 과정론이야. 이게 의제 과정이다. 결정 과정이다. 집행 과정이다. 끊어져 있던 거예요. 단계의 모형이었던 거야. 근데 사바티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 집행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의제가 만들어지고 결정이 되고 집행되고 또 수정 보완돼요. 이러다 보니까 단계주의 모형이 아니라 융합주의 모형이라고 그러고요. 끊어보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시각에서 다 봐야 되겠지. 답은 1번 맞습니다. 단계 모형의 반대말은 융합주의 모형이고 집행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정책 과정 속에서 볼 겁니다. 과정 모형이 아니라 변동론 시각이라고 그래요. 그치? 두 번째, 세 번째. 보다시피 찬성 연합도 있고 반대 연합도 있어 없어. 이 연합들이 자기의 신념을 정책에 집어넣기 위해 게임을 벌이고 있는 거야. 서로 힘이 대등하다 보니까 점중주의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어, 정책 집행론 연구되면서 최소 5년 보자는 게 윌다브스키와 프레스만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상이야.
10년까지 봐야 되는데 그 플러스 알파 20년까지도 그 정도는 봐야지 정책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단순하게 단계 모형 과정론이 아니라 변동론이고 학습론 시각이에요. 왜? 이런 게임 속에서 계속 게임을 하면서 바꿔갈 거니까 이게 변동론이나 학습론 시각이라고 그래요. 또 힘이 대등하다 보니까 점증 변동일 거고요. 다원지 모델이다 이것도. 답은 2번 틀렸습니다. 자, 매틀랜드입니다. 매틀랜드 통합 모형인데 자, 항상 행정학은 요 갈등, 사회 합의가 있는가 없는가, 목표가 명확한가 명확하지 않은가. 봐봐. 목표가 아주 명확해요. 목표 명확해. 근데 갈등도 아예 없어요. 다시. 모호성이 명확하다는 낮아야 되겠네. 잘못 말했다. 모호성이 낮아야 되니까 이게 명확하다는 거잖아. 이게 명확하다는 소리고 얘가 목표가 모호하다는 소리잖아, 지금. 근데 명확한데 갈등이 없어요. 그럼 이건 관리구역이 합리 모형이야. 하향 집행이야, 이게. 그렇지? 반면에 명확한데 갈등이 많죠. 목표를 명확한데 갈등이 잘 타협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정치 모형이 될 거야, 이제. 반면에 얘는 목표가 모호해요, 지금. 목표는 그 모호해 지금. 그다음에 갈등도 되게 높아요. 사회적으로 합의도 안 되고 있고 목표가 뭔지도 모르겠단 말이야. 그때는 상징을 해야 돼. 이건 해석 과정이 될 거야, 이게. 반면에 갈등은 별로 없는데 목표는 갈등이 많죠, 지금. 목표는 모호성이 되게 높잖아. 갈등은 별로 없죠. 그 지금 어떻게 해야 돼? 가면서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걸 학습 과정이다. 학습 과정 실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기억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관리가 아니라 이게 상징이 돼야 돼요. 그다음에 니은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맞죠? 실험이다, 학습이다야. 그치? 봐봐. 갈등은 없다니까 우리 합의는 했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해가면서 맞는 걸 찾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이제 학습이 될 거고요. 반면에 디귿이 뭐가 되는 거야? 갈등은 되게 높지만 목표는 명확하잖아. 지금 합의만 하면 되잖아. 지금 명확하다는 거야. 이게 정치가 돼야 되고요. 맨 마지막 이게 관리가 돼야 되겠지. 답은 그래서 2번이 맞습니다. 또 목표가 명확할 때는 되게 하향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정치와 관리는 하향이 될 거고 상징과 학습은 되게 상향이 될 거야. 표가 지금 뒤집어져 있어 갖고 좀 헷갈립니다, 지금. 답은 그래서 2번이 맞습니다. 보통 여기가 이제 낮다, 여기 높다 나와야 되는데 지금 뒤집어 나가지고 좀 헷갈려 지금. 그다음에 8번입니다. 자, 델파이 정책 델파이네요. 그냥 델파이와 비교되는 거야. 정책 델파이가 주로 관련 전문가만 들어간다면 이해 당사자, 분야별 당사자들이야. 그지? 또 얘가 합의가 목적이라면 이런 당사자들 의견 표출이 목적이에요. 갈등이 목적일 거고 얘가 끝까지 안 만난다면 만날 겁니다. 초기 익명성, 이 다양한 의견이 나올 때까지 익명성이야. 다 나온다면 만나요. 1번 맞습니다. 그다음에 2번 틀렸죠? 얘는 아이디어 기법이 아니야 지금. 아이디어 즉흥적이다. 아무런 제약 없이 의견 만드는 건 누구다? 이건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답은 2번이고요. 또 델파이가 줄 합이다 보니까 근접된 의견이지만 얘는 다양한 의견을 끄집어내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극단 의견이에요. 맞는 말이고 일부러 갈등을 조장합니다. 합의점이 아니라 의견 표출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더 답은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되게 정책 델파이 나왔을 땐 델파이와 비교되지 얘와 비교되진 않는데 그래도 한번 봐보십시오. 자, 9번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것도 잘 안 보는 모형입니다. 원래 목표는 뭐냐면은 목표 달성도예요. 어떤 목표가 있고 이 목표를 달성했는가 안 했는가가 효과성이야. 근데 이러려면 목표가 명확해야 돼. 환경이 안정적이고 목표가 명확하다 이 말이 맞는데 환경이 불안하고 목표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게 안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자, 이 전체는 자기만의 역할이 있어. 자기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면 다른 체제로도 많은 지원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들어오겠죠? 내가 아들이야. 집에서 나도 아들의 구성 요소가 있을 거 아들의 역할이 있단 말이야. 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아버지나 엄마나 누나나 동생으로부터 많은 지원이 들어오겠죠. 오히려 서 얘가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를 주어진 목표를 달성했는가 안 했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원이 들어오는가 투입물이 있는가 없는가 갖고 판단하는 게 체제 자원 모형이에요. 그치? 그래서 환경이 명확할 때는 주어진 목표를 가지고 달성했는가 안 했는가를 가지고 효과성을 보겠지만 환경이 모호할 땐 차라리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면은 아마 많은 지원과 지지를 받을 겁니다. 이걸 가지고 그 조직이 건전하다, 건전하지 않다 보는 게 뭐다? 이게 체제 자원 모형이에요. 그래서 온리 목표만 보는 게 고전 이론이라면 또는 엠비오 같은 거라면 이 수단강 투입물의 수단 투입물 말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그 조직이 건전하다, 건전하지 않다 보는 건 뭐다? 체제 자원 모형이야. 그럼 내부 과정 모형 뭐냐면 여기는 구성원들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또 이 구성원끼리 얼마나 합이 잘 되고 있는가, 이걸 보는 게 뭐가 돼? 내부 과정 모형이에요. 그치? 그래서 환경이 명확할 때는 합리 목표 모형, 환경이 불안정할 때는 오히려 얼마나 많은 지원받고 있는가를 가지고 그 조직의 건전성 볼 겁니다. 또 환경이 불안정할 때는 요 구성원들의 응집성이라든지 능력 가지고 보는 게 내부 과정 모형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고전과 엠비오까지 60년대 모형이고요. 이건 80년대 가에 등장할 겁니다. 경쟁과 지금 다 있다는 거고 이거는 현대 모형이지. 답은 2번이 맞습니다. 역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도. 자, 퀸과 로보고죠. 이게 아까 봤던 경쟁가치 모형이에요. 같이 났습니다. 자, 이 경쟁가치 모형은 조직을 강조할 것인가, 인간 강조할 것인가, 통제할 것인가, 아니면은 유연성을 줄 것인가 갖고 네 가지 모형이 나오잖아요. 조직 강조하고 통제하는 게 합리 목표 모형, 조직 강조하고 유연성 강조하는 게 개방 체제 모형, 인간 강조 통제하는 게 내부 과정, 이 업무 처리 과정 모형이에요. 여기가 인간 관계 모형이죠. 그지? 그다음에 창집 공정이야. 창업 단계. 그다음에 인간 집단 공동체 단계. 그다음에 공식화 단계가 있어야 되고요. 구조 정교화 단계가 있어야 돼요. 그건 창집 공구, 창집 공정인데 순서가 창업 단계인 적응을 해야 돼요. 개방 체제야.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개인 내압으로 창업 단계는 개방 체제 모형, 집단 공동체 단계가 인간 관계 모형이 될 거고요. 공식화 단계에서는 통제할 겁니다. 합리 모형과 내부 과정 모형. 다시 환경 바뀌었으니까 적응해야 될 거 아니야. 정교화 단계 다시 개방 체제 모형이에요.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인간관계 모형 only 내부야. 인간관계. 이거 구성원들 말하는 거야. 구성원들의 응집성이나 사기 말하는 거고요. 개방 체제는 키워드가 적응이야. 적응한다든지 자원 확보한다든지 성장할 거고요. 그럼 3번 틀렸죠? 기획과 목표 설정은 합리 목표 모형이고 합리 목표 모형은 이걸 통해서 뭐가 목적이다? 생산성이 목적이에요. 답은 3번 틀렸는데 내부 과정 모형은 뭐냐면 안정성이나 통제야. 이걸 위해 정보 관리한다든지 의사소통을 할 겁니다. 답은 3번 틀렸죠. 그래서 10번과 9번 문제는 효과성 문제인데 많이 잘 안 보는 문제일 겁니다.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거는 답이 그래서 여기 3번이었습니다. 이거는. 자,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한 구분 문제보다 좀 어려울 겁니다. 다 기출 지문들이고 한번 나왔던 것들이니까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정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